부부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득일까요?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싸우느냐일까요? 수십 년에 걸쳐 수천 쌍의 부부를 추적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한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감사였어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말하는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밥 차려줘서 고마워. 오늘 피곤했을 텐데 애 데려다줘서 고마워. 네가 옆에 있어줘서 좋아. 이런 말들이었어요. 대부분의 부부는 이 말을 안 해요. 당연한 거라서, 새삼스러워서, 쑥스러워서. 마음속으로는 고마운데 입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작은 말 한마디를 습관처럼 표현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 처음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자 두 그룹의 차이가 완전히 벌어져 있었어요. 감사를 표현한 부부는 갈등이 줄었어요. 같은 문제가 생겨도 덜 싸웠고 싸워도 빨리 풀렸어요. 평소에 쌓인 고마움이 있으니 작은 섭섭함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던 부부는 반대였어요. 서로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없으니 각자 당연히 하는 거겠지 하고 여겼어요. 그렇게 쌓인 무관심이 언젠가 우리 사이에 왜 따뜻함이 없지? 하는 공허함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상대만 좋아진 게 아니었어요. 본인의 삶 전체가 달라졌어요. 건강이 좋아지고 일에서 성과가 나고 주변에 사람이 모였어요. 밥 차려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관계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감사가 뇌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는 걸까요? 오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지를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완전히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핵심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한 가지 인정하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뇌는 감사보다 불평에 훨씬 더 잘 끌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심리학에 부정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훨씬 더 강하게, 더 오래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좋은 일 10가지, 나쁜 일 1가지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잠들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건 뭘까요? 대부분 그 나쁜 일 1가지예요. 칭찬 9마디를 들어도 비난 1마디가 종이에 마음에 남습니다. 잘된 일은 금방 잊고 서운했던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예요. 원시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저기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바람일 수도 있고 맹수일 수도 있어요. 이때 좋게 생각한 조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먹혔어요. 나쁜 가능성에 먼저 반응한 조상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 위험한 것, 부족한 것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됐어요. 이건 수백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강력한 본능이에요. 문제는 지금은 풀숲에 맹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뇌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을 먼저 봐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잘된 일보다 아쉬운 일을,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는 본능이 아니에요. 노력이고 훈련이에요. 바로 여기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가르는 첫 번째 비밀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강력한 본능을 거슬러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부정편향을 거슬러 감사를 연습하면 정말 뭔가 달라질까요? 놀랍게도 뇌가 실제로 바뀝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머슨은 감사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매주 감사한 일을 적게 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짜증났던 일을 적게 했어요.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있었던 일을 적게 했어요. 몇 주 뒤 결과는 분명했어요. 감사한 일을 적은 그룹은 더 행복해졌고 더 낙관적이 됐고 심지어 잠을 더 잘 자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몸도 더 건강해졌어요. 단지 매주 감사한 일 몇 가지를 적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감사할 때의 뇌를 촬영해봤더니 감사를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됐어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하고 의욕을 만드는 물질이고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주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즉,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행복 물질을 만들어내는 스위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반복하면 뇌에 길이 생겨요. 뇌는 자주 쓰는 회로가 점점 강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감사를 자주 하면 감사회로가 굵어지고 불평을 자주 하면 불평회로가 굵어져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요. 처음엔 억지로 감사를 찾아야 했던 사람도 계속 연습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좋은 것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타고난 성격이 아니었어요. 감사는 근육처럼 길러지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예요. 이건 일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인간관계 전문가가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말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버릇은 이거예요. 방법이 있을 거야.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아요. 안 된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말버릇은 이거예요. 여기에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긍정적 재평가라고 불러요.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그래도 이 시간 덕분에 가족과도 가까워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버릇은 이거예요. 이만하게 다행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더 나빠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도 이만하게 다행이다. 크게 안 다쳐서. 일이 틀어졌어도 이만하게 다행이다. 더 큰 문제가 아니라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당장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큰 돈을 겨우 마련한 날. 그 집은 그날 저녁 삼겹살 파티를 벌였어요. 빛이 보인다.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방법이 있겠구나. 그건 억지 긍정이 아니었어요. 더 나빠지지 않은 것.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말버릇이 아이의 몸에 그대로 새겨졌어요. 훗날 그 아이는 아무리 까다로운 상사 밑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어른이 됐어요. 상사가 화를 내면 위축되는 대신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다가갔어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던 그 상사가 결국 이 사람만큼은 좋아하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버릇들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편한 감정을 편안한 감정으로 바꾸려는 뇌의 전략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은 이 전략을 입으로 소리내어 반복하면서 자기 뇌를 행복한 쪽으로 길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뇌를 바꾸고 뇌가 인생을 바꾸는 거죠. 자,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만 편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불평이 많은 사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꼬아서 듣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호의로 커피 한 잔 사겠다고 하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하고 의심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해석의 왜곡이라고 불러요. 마음에 불신과 결핍이 가득하면 좋은 말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호의를 호의로,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받아요. 앞서 말한 그 직원 기억나세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던 부정적인 상사를 변화시킨 사람. 그 사람의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상사가 화를 내면 나를 미워하나 하고 위축되는 대신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어요. 상대의 분노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나 하는 호기심으로 다가간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다가간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사람 마음에 감사와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결핍으로 가득하면 남의 말을 받아낼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감사로 차 있으면 남을 너그럽게 바라볼 여유가 생겨요. 결국 감사는 나 혼자 행복해지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나를 너그럽게 만들고 그 너그러움이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다시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감사도 근육이라 훈련하면 자라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따뜻한 밥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누가 웃어줬다. 이 작은 습관이 잠자는 동안 뇌를 감사 쪽으로 길들여요. 글로 적으면 효과가 더 커지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불평이 나오려 할 때 이만하길 다행이다로 바꿔보세요. 일이 틀어졌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더 나빠지지 않은 점을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처음엔 억지스럽지만 반복하면 뇌가 자동으로 좋은 점을 먼저 찾기 시작해요. 세 번째, 고맙다는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표현하세요. 마음으로만 고마워하지 말고 직접 말하세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식당 직원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도 좋지만 그 말을 한 내 뇌가 먼저 행복해져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표현하세요. 가까울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쉬우니까요. 네 번째, 누군가 미워질 때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마침표를 찍는 대신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물음표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전환 하나가 미움을 이해로 바꾸고 관계를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처음에 그 부부들을 다시 떠올려보세요. 밥 차려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를 했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 5년, 10년이 지나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차이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았어요. 매일 밥상 앞에서, 퇴근길에서, 잠들기 전에 작은 감사를 표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사소한 반복이 뇌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꾼 거예요. 감사는 타고나는 게 아니었어요. 부정적인 것에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면 감사는 그 본능을 이기려는 의식적인 선택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나이에도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바뀌니까요. 오늘부터 감사를 연습하면 그 회로는 분명히 자라기 시작해요. 물론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때는 억지로 감사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는 좋은 말을 채우기보다 먼저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먼저예요. 감사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에 더 많이 반응하셨나요? 부족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가진 것이었나요? 불평할 일이었나요? 아니면 감사할 일이었나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볼지는 놀랍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뇌를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